우선 대부분의 훈련법들은 아주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은 행동주의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행동주의 중심의 훈련은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동작을 명령해서 지짐이나 흥분 같은 것을 제어하는데요. 장점이 명확합니다. 보호자님들한테 기술적인 방법들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있어서 비교적 어렵지가 않고요. 당장의 지짐이나 어떤 문제 행동들을 제지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해요. 지짐을 고치려면 짖지 않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하는데 짖는 것 대신에 앉아, 짖는 것 대신에 하우스, 짖는 것 대신에 내 눈을 쳐다봐 이런 동작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 결국 보호자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서 반려견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려야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들에는 짖음이 더 심하게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보호자의 명령에 따라서 동작 자체는 아주 많이 강화가 되었지만 내면에서는 아직도 짖어야 하는 이유가 가득하거든요. 심지어 관심을 돌리면서 행동이 중단되는 동안 짖고 싶은 마음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못하게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개라는 동물은 인간만큼 전두엽이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행동주의 훈련과는 달리 저희 교육에서는 자극 타겟을 통해서 자극에 대한 소개를 충분히 해준 이후에 클릭 타이밍을 뒤로 늦추면서 반려견에게 짖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참지 못하고 짖기도 하고 때로는 절제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습이 충분히 진행될수록 절제를 선택하는 빈도수가 훨씬 늘어갑니다. 경험해보시기 전에는 과연 그런 게 가능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만 절제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개들에게도 절제력이라는 능력치가 있어요. 절제를 할 줄 모르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 자극 타겟으로 교육 중인 아이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전에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서 여러 훈련 업체들의 도움을 받으신 전적이 있어요. 훈련소에 직접 위탁을 해서 맡기는 시스템도 이용을 해보셨었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아주 강압적인 훈련 방식도 많이 활용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뿐 결국에는 민감도가 더 높아지고 짖음이 너무 심해지고 공격성까지 생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저희 교육을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실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산책을 나가서 눈앞에 마주치는 대상 앞에서도 짖음이나 흥분을 절제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앉아나 기다려 같은 신호를 하지 않고 통제도 하지 않고 오로지 칭찬과 보상으로만 소통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을 때는 칭찬으로 그걸 회유하려고 하거나 관심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다려주고요. 보호자의 끊임없는 배려와 노력 속에서 반려견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의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영상에 담아내거나 순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걸 곧바로 보여드리기가 참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밖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최선이기는 하지만 말로 들으시고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짐 훈련이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결국에는 말로 혼내거나 줄로 채거나 다리로 막아서거나 몸을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화를 내면서 교육하고 싶지는 않아 하세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교육 방식을 택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긍정적인 교육 방식으로
방식으로 긴 시간 동안 쭉 유지가 될 정도가 되려면 정말 좋은 트레이너를 잘 만나야 합니다. 통제하지 않고 반려견의 행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긴 시간 동안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도록 보호자님을 이끌어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 교육을 실제 들으신 분들도 결국 좋아진 반려견의 모습에 너무나 행복해 하시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늘 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세요.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 하는 교육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긍정적인 교육 방식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훈련사분들은 통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거나 하죠. 간식의 힘으로 강화시킨 단순 동작만 끊임없이 명령하는 것보다는 겁을 먹게 해야 그 효과가 확실하니까요. 강아지들도 두려운 상황은 피하고 싶으니 본능을 누르면서까지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미 불안했던 감정을 불안함으로 누르는 건 결국 터지기 마련이죠. 보호자로부터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뚫을 만큼 내면에 있는 감정 덩어리가 커지고 커지면 어느 순간 행동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웬만큼 혼내는 것으로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을 못 듣는 거죠. 우리 강아지들도 보호자님하고 정말 평화롭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잘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경험들로 인해서 눈앞에 지나가는 낯선 사람과 그 낯선 반려견들에 대한 감정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거를 어떡합니까? 혼날 걸 알면서도 감정이 내 마음처럼 잘 조절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차오르는 감정 앞에서는 미숙한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요. 결국 어떤 방향으로든 시간이 지나면 통제 중심의 훈련은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든 통제 방식은 절대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교육 방법은 오로지 기초교육과 자극타기 뿐이에요. 지짐 훈련이 실패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육을 수강하시는 보호자님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난이도 조절입니다. 기초교육이든 발톱깎이든 자극타겟이든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 교육이 불가할 정도로 정말 필수이지만 그만큼 아주 어렵기도 해요. 난이도라는 건 반려견이 그때그때 다르게 느끼는 그 감정에 따라서 아주 유동적이고 디테일하게 변화해야 되거든요. 어떤 아이는 바람만 불어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또 어떤 아이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몸을 덜덜덜 떨 정도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친화적이고 괜찮은데 산책을 할 때 마주치는 강아지에 대해서만 유독 예민한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어려운 것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해내라고 하면 엄두도 안 나고 자신감도 안 생기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데 반려견들한테는 어떻게 그걸 이겨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짖고 흥분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부분은 내 반려견이 가장 많이 짖고 가장 많이 흥분하고 내 눈에 많이 띄는 문제 행동부터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건 최종 목적지로 놔둬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면 어차피 칭찬이 잘 통하지도 않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신경을 쓰기는 쓰지만 너무 많이 짖거나 흥분하지 않는 대상부터 시작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귀로 들리는 게 난이도가 낮을 확률이 높고요. 귀로 들리는 소음 중에서도 소리가 큰 것보다는 소리가 작은 소음, 소리가 오랫동안 나는 것보다는 짧게 나는 소음들이 난이도가 낮은 대상이니까 내 반려견한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극 타겟이라는 것 자체가 반려견의 행동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학습의 힘과 관계의 힘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교육을 통한 선행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교육을 몇 달 동안 꾸준히 했던 반려견은 보호자의 사인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요. 차분하게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니까요. 저희가 하는 기초교육에서 이 핸드 타겟이라는 걸 하는데 손에다가 뭐 코를 터치하고 손을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동작 중심으로만 보시게 되면은 저게 도대체 문제 행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강아지가 배우는 집중력, 절제력, 보호자의 신호에 따르는 모습들, 주도권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내면의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은 왜 하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반려견을 교육할 때는요.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적응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반려견에게 꼭 맞는 1대1 담당 트레이너가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이 교육이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